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전해진 소식이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원주시장 예비후보 중 3명의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3명의 경선 후보 중 한 분인 원강수 전 강원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원주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전 강원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주시장 예비후보 원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미 도의원으로 기사로도 배우셨고 또 현수막이 또 한때 화제가 됐었죠. 충성 현수막.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오늘은 제가 후보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주변에서 주위 분들이 네. 원 후보라고 이렇게 원 후보. 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네, 그럼 저도 원 후보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원 기자,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원 의원으로 넘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원 후보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수막 얘기는 안 하시나요? 굉장히 화제가 됐어가지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그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 지난해에 그 현수막을 그 충성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진 그렇죠. 네. 거리에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화제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보통은 이제 다른 양력들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 군번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회자가 됐던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력을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기자로 활동을 하시고 또 도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시장에까지 도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원주시장에 도전하시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방송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의원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강원도의원 하면서 도지사님하고 이제 도의원이 사실 하는 일이 그 강원도의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시민의 그런 어떤 이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사님하고 그 강원도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었고 또 원주시 전임 시장님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또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도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 그 역량을 제가 최대한 발휘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또 시민들을 위해서 꼭 이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거를 좀 꼭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제가 자치단체장이 되어야겠다. 원주시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자치단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그 예산 집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집행을 할 때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납세자, 유권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원주시장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원주 시민들이 그 바라고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원주시의 행정에 좀 투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원주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원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강수 원주시장 예비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원주시의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안이 되게 많죠. 그렇죠, 많죠. 많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공론화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군요. 그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지방자치가 지방의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권자, 납세자,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원주시를 통해서 원주시의 지방행정을 통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그 뭐랄까 풀어지지 않고 뭉쳐져 있는 상태 같아요. 네. 뭉쳐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뭉쳐져 있는 거를 제가 수면 위로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예를 들면 많은데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운동장에서 뛰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운동할 곳이 없다, 부족하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그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뭉쳐져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공약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겁니다. 축구인들이 원하는 거 축구장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 시설들을 그렇죠. 축구장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 또 배드민턴 하는 분들은 배드민턴 경기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풀어드리겠다. 배구, 탁구 뭐 많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네.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원주시의 그런 체육시설 인프라 수준을 어떻게 보냐면 네. 가장 이웃인 이웃 동네 횡성보다도 굉장히 처져 있고 뭐 춘천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네. 지금 수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그런 수준 그런 타 지역의 그런 수준 보통의 수준까지 올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는 전국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지금 원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그게 현안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현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주 시민들의 그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면 체육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교육, 복지, 그다음에 뭐 바로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맞닥뜨릴 수 있는 주차 문제라든지 네. 그런 거를 지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지역 현안이죠. 네. 우리가 뭐 거창하게 군부대 이전 그 20년, 30년째 지금 지역 현안이 됐잖아요. 네. 그거 지금 아무도 뭐 제대로 지금 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교도소 문제 10년째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교도소 이전 문제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첨단 의료 복합단지 그것도 물론 지역 현안이 될 수 있지만 이미 10년, 20년 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럴 것이 아니고 눈앞에 닥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뭉쳐져 있는 그런 걸 빨리 해결해 드려야 네. 원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라든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이제 제가 끌어낸 지역 현안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좀 이렇게 좀 큰 그 규모를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지역 현안 중에 하나는 저 이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좀 드러나 있는 건데 교통 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교통 현안. 그렇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걸어 다니는 분들, 차를 타고 나가는 분들 당장 접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네. 원주에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금 뭐 소초면 장양리에서 끊겨 있고 네. 또 서부권에서는 지정면 보통리 광토 사거리에 또 막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벌써 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이상 계속 그렇게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그게 안 풀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2분이나 계시고 또 원주 시장이 또 그런 거를 앞장서서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시장이 되면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야 지역의 그 외곽으로 지금 막혀 있는 그런 교통 흐름이 네. 뚫릴 수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동부순환로가 있죠. 네. 동부순환로도 지금 봉산동 쪽에서 지금 막혀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보상 문제는 다 끝났다고 그러고 남은 거는 공사비 투입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막혀 있고 그런 건 이제 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죠. 그런 거. 바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현안이다. 그렇죠. 시민들이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현안부터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자꾸 네.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불거지는 네. 언론지상에서 불거지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현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물론 현안일 수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그게 바로 저는 지역 현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또 이것도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선거 기간에 이제 끄집어낸 현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선거사무소를 무실동에다 이제 구했어요. 네. 당장 거기 입주해서 보니까 그 무실동 상가 주변이 거기가 아주 지독한 그 주차는 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거기가 또 비교가 되는 단계동 단계택지 장미공원 장미공원 일대.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무실동 네. 거기에 이제 지하 주차장. 무실
무삼공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은 무삼공원인데 법원, 검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 그 공원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400대 정도 그 주차 칸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당장 그것을 제가 그 공약으로 걸고 상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시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네. 주차난을 해결해야 지역 상권이 사는 겁니다. 요즘은 뭐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장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공원도 그 장미공원 지하에 그 지하 주차장을 한 450대 정도.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그 주차 그 회전율을 뭐 곱하기 3, 곱하기 4 정도 해요. 그러면 4, 46해서 한 거의 2,000대 가까운 주차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주차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시에서 직접 예산 투입하는 것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하 주차장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지상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공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상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거를 풀어주는 게 지금 시장이 차기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의 기준은 시민 편익에 두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또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10만 원 공약도 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 도의원 때도 그 전에 기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의원 그만두고 원주시장에 도전하는 이 시기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원주시의 그 예산 패턴, 그 세금을 걷어서 그걸 쓰는데 그 패턴이 2년 전이나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라는 아주 미중유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지금 저희한테 다가왔는데 그러면 예산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걷어서 세금 굉장히 많이 걷잖아요.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그분들이 빨리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재난지원금이에요. 2020년에 원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10만 원을 예고를 해놓고 뭐 예산이 없다 뭐 그랬던 뭐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은 2만 원을 빼서 8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만 원 이상씩을 다 지급을 했어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원주시도 뭐 예산이 남아 도는 건 아니죠. 풍족한 그런 살림살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는 그 전에 썼던 그런 예산 패턴 가지고는 안 된다 도저히. 달라야죠. 시민들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이나마 상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예산 패턴을 바꿨어야 되는데 원주시 예산이 지금 1조가 넘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산의 방향을 좀 바꿔서 그 전에 썼던 예산의 방향을 좀 바꿔서 재난지원금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돈이 없다고 2만 원 깎아서 8만 원을 주니까 그러면은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자치단체는 주는데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돈을 지급하면 그것이 지역 경기에 돌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그 어려움 극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건데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일주일 전쯤에 공약을 이제 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취임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에 원주 시민 누구나 그건 깜난쟁이나 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횡성, 춘천 또 다른 그 강원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그것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원주시가 지금 시장이 공석이 됐잖아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것을 지금 결정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원주 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종사자들을 이른 시일에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상경기를 빨리 불러일으켜야 된다. 정부 시책하고 맞춰서 지역 상경기를 빨리 일으키려면 일단 10만 원이 많은 건 아니고 충분하진 않지만 그거라도 해야 된다. 예산 패턴을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취임 즉시 곧바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원주 시민 1인 누구나 1인분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네, 사실 이 원광수 후보와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명확하신 것 같아요. 공약이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고 바로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제 시간이 뭐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 정말 잘할 수 있다 하면서 강력하게 좀 어필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53년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 생활할 때도 그랬고 도의원 할 때도 그랬고 들어가서 보니까 저처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특색이 있고 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정치 철학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다. 네. 잘 듣는 경청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네. 그다음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바를 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원광수가, 네. 또 정치인 원광수가, 또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그대로 한 올 하나도 빠뜨림 없이 원주시 예산에 전 투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마세요.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마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한 거를 원주시에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시니까. 원주 시민으로서 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그 결과 원주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원주시 예산에 그대로 투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힘들어한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을 1차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원주 시민들이 평소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다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문화가 부족하다? 그럼 문화시설 빨리 문화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교육 이쪽이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럼 그쪽에 빨리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의 42%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 계속 배고프고 추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12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러한 그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은 제가 잘 이어받아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이고 또 원주 시민들이 원하는 새롭게 원하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 방향을 바꿔가면서 원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원주시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원광수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추천하는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선곡해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곡 얼마든지 네, 하셔도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출퇴근 인사 네. 그걸 거리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치고 그럴 때는 가끔씩 좀 신나는 노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전부터 계속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오, 애창곡이시군요. 그럼 네, 당연히 선곡을 해주셔야죠. 저기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네. 그 윤수일 가수님이 이제 부르신 건데 원곡은 네. 가황. 네. 네. 그 나훈아 그 가수 그분이 이제 부른 그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노래 들으면 아주 신납니다. 가사는 슬프지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훈아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원주시장에 출마한 우리 원광수 원주시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